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생각 클립 7번째 이야기는요,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을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인간의 내면에 존재하는 선과 악의 공존, 그리고 자아 찾기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싱클레어는 10살이고 목사 아버지 밑에서 누나 둘과 오난 어머니와 함께 자라는 밝은 세계에 사는 부족할 게 없는 아이였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친구들 앞에서 좀 센 척을 하려고 내가 방앗간 과수원집에서 사과를 훔쳤다라고 뻥을 쳤는데 그게 빌미가 돼서 프란츠 크라머라는 친구에게 협박을 당해요. 내가 그 방앗간 주인에게 네가 그 사과를 훔쳤다고 말할 거니까 그 현상금에 상응하는 돈을 가지고 오든지 아니면 나는 그걸 잃을겠다 하면서 계속 돈을 가져오라고 요구합니다. 마치 요즘에 학교 폭력이 일어나는 모습과 비슷하죠. 그 전에는 부모님의 보호를 받으면서 찬송가를 부르고 그런 세계에만 살던 싱클레어가 처음으로 관심도 없었고 있는지도 몰랐던 악의 세계를 경험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죠. 싱클레어는 프란츠 크라머의 협박에 못 이겨서 자기 저금통부터 해서 이것저것 계속 돈을 조금씩 부모님 몰래 빼내기 시작하면서 혼란을 겪어요. 내가 이래도 되는 건가? 그러면서 아이 안에 자신이 모르고 있던 어두운 세계와의 접촉이 계속 일어나는 거죠. 싱클레어가 프란츠 크라머의 협박에 못 이겨서 처음으로 동전을 훔칠 때 아버지와 우연히 마주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자기 속도 모르고 상황도 모르고 물에 젖은 신발만 타박을 하죠. 그때 싱클레어는 이렇게 느낍니다. 아버지의 권위에 처음으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부모님이 알지 못하는 세계가 나에게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처음으로 경험을 한 거죠. 그런데 우리 돌이켜보면 우리가 이렇게 어른이 돼서 누군가를 가르치는 사람이 되기까지 부모님께 수없이도 말하지 않고 때로는 그 누구에게도 드러낼 수 없는 자신만의 은밀한 비밀들이 끊임없이 생기지 않았었나요? 데미안에는 싱클레어라는 그 아이가 10살부터 성인이 돼서 자아를 찾기까지의 그 과정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 소설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생각해보면 결정적인 순간을 맞이했던 것들은 다 어떤 인물을 만나면서부터죠. 소설 데미안에도 싱클레어가 만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데미안이라는 친구가 그중 한 명입니다. 소설의 제목 데미안은 싱클레어의 친구 데미안을 딴 거예요. 이 데미안이라는 아이는 사람들이 비판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성경의 내용 같은 것들도 사실은 그게 아닐 수도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싱클레어가 비판적인 시각을 갖게 하는 친구가 되어줍니다. 그러니까 싱클레어 눈에는 데미안이 너무나 어른스럽고 자기가 범접할 수 없는 수준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끊임없이 싱클레어가 세상의 의문을 갖도록 자극하는 데미안에게서 어느 날 쪽지 하나가 옵니다. 그 쪽지에는 이렇게 써 있었어요. 이 구절이 데미안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인데요. 그 이유는 아마도 이 구절 안에 인간의 성장이 압축해서 들어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이 신의 이름이 굉장히 어렵게 들리실 수 있는데요. 이 신은 남성과 여성이 함께 있고 선과 악이 공존하는 신이에요. 싱클레어에게는 목사 아버지의 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하느님의 세상만이 완벽하고 선한 세계였죠. 하지만 싱클레어가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하인들의 천박한 생활이나 프란츠 크라머와의 그런 경험들, 점점 세계를 알아갈수록 세상은 어두운 일들 투성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싱클레어가 기존에 알고 있는 기독교적인 신은 항상 선함만 이야기하는 신이기 때문에
책에서 말하는 반쪽짜리 세계였던 거예요. 그런데 아프락사스라는 이 신은 선과 악의 세계를 모두 다 감싸줄 수 있는 신인 거죠. 데미안은 이런 신을 만나야 된다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인간의 삶에는 선과 악의 세계가 공존하죠. 그런데 우리는 보통 선함의 세계만 쫓고 살도록 가르쳐지고 또 그렇게 수용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데미안은 악의 세계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인 거예요. 이렇게 데미안과 함께 우정을 나누면서 싱클레어는 부모님에게는 받아들여질 수 없었던 자기 내면의 어두움을 함께 이야기를 나누게 되고, 부모님 밑에서는 자꾸 딴 생각을 하고 밝은 세계에 속하지 않는 자신이 자책스럽고 못된 아들인 것만 같고 그렇게 느꼈는데, 점점 진짜 나는 뭔가, 정말 인간이란 무엇인가, 인간에게는 선함 말고 악함도 함께 있는데 왜 이것은 수용받지 못하는가, 이런 고민을 하는 어른이 됩니다. 그러면서 당연히 어른들이 하지 말라는 것도 많이 하게 되죠. 방탕해지고 술도 많이 먹고. 그렇게 방황하는 와중에 피스토리우스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피스토리우스는 싱클레어가 만난 일종의 스승이에요. 피스토리우스는 분명히 기독교적인 목회자인데요. 하지만 기독교 세계에서 완전히 인정받지 못한 목회자입니다. 왜냐하면 그도 선뿐만 아니고 악까지 포용하는 아프락사스의 신을 인정하기 때문이죠. 우연히 피스토리우스가 연주하는 오르간 소리를 들은 이후부터 싱클레어는 그에게서 많은 영감을 받고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인정하지 못했던 그런 어두움의 세계를 인정하는 방법들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정신적으로 성숙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도 싱클레어는 피스토리우스에게 어떤 반감을 갖게 돼요. 피스토리우스가 아프락사스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눌 수 있는 정신적인 스승은 되지만 점점 그가 이야기하는 것들이 식상하게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피스토리우스에게 어느 날 당신의 이야기가 너무 진부하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피스토리우스와 멀어지게 됩니다. 이 장면은 저에게는 우리가 가르치는 아이들이 우리와 무언가 정신적인 것을 나누면서 성숙해지더라도 언젠가 자기의 세계를 찾기 위해서 또 떠날 수 있다라는 그런 암시를 주는 것 같았어요. 내가 부모로서든 교사로서든 마찬가지겠죠. 나와 정신적인 것을 나누면서 자란 아이가 어느 지점에 이르렀을 때는 조금 더 자신이 추구하고 찾고 싶은 것을 향해서 나를 벗어나는 때가 당연히 오겠죠. 이후에 싱클레어는 에바 부인을 만나게 되는데요. 에바 부인은 바로 데미안의 어머니입니다. 에바 부인은 정신적으로 성숙한 데미안의 엄마답게 무엇이든지 꿰뚫어보는 통찰력을 가지고 있고 굉장히 아름답고 교양 있는 여성입니다. 그래서 싱클레어에게 굉장히 고차원적인 철학적인 이야기들도 많이 해주면서 싱클레어가 한 단계 자기 자신을 알아가는 인간으로서 성숙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죠. 싱클레어는 이 에바 부인, 친구의 엄마를 사랑하게 되지만 어른들의 로맨스? 그런 것까지는 나오진 않고요. 에바 부인도 싱클레어의 마음을 알지만 결국에는 그 무엇에도 집착하지 않는 사랑을 가르쳐줍니다. 무엇을 간절하게 원하면 내가 그것을 막 쫓아가지 않더라도 그것을 끌어당길 수 있다라는 자기 자신으로서 존재하는 힘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싱클레어가 처음에 어둠의 세계를 맞이하고 방황했던 10살 10대 소년에서 점점 더 성숙하는 어른으로 나아간 그 절정의 순간에 전쟁이 터지게 되죠. 그래서 데미안과 싱클레어는 참전을 하면서
싱클레어가 심한 부상을 당했을 때 꿈처럼 데미안이 나타나서 꿈속의 키스처럼 키스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이야기가 끝이 나요. 이야기 뭐야? 막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는데요. 데미안은 제가 느끼기에는 싱클레어의 이상향 같은 존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데미안이 입맞춤을 해주는 그런 장면은 일종의 자신이 추구했던 이상향적인 그런 모습을 비로소 싱클레어가 만났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싱클레어에게 데미안이라는 존재는 자꾸 부모님이나 선생님으로부터 배웠던 선한 세계만의 추종 이런 것들을 거부하고 네 안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다 받아들이고 악의 세계 또한 인간의 세계이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해준 존재죠. 그런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자 싱클레어가 추구했던 자신의 또 다른 모습이었던 거예요. 이번 클립에서 선생님들과 나누고 싶은 질문은 선생님께서 부모님이나 선생님으로부터 멀어짐을 느꼈던 선생님 내면의 최초의 어두운 세계를 직면했었던 어린 시절의 한 장면은 무엇이었나요? 다음 시간에는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과 함께 댓글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